와, 진짜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7일 유대한 시일 새벽에 수천 발의 로켓포가 이스라엘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패러글라이드를 통해 지상군마저 침투하고 있어요. 야, 이거 군필자분들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약간 북한 전략과 비슷하죠. 자, 어쨌건 지상군마저 침투하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학살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번에는요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흑막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아주 요동을 치고 있고 유가는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대로라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이 전쟁의 배경과 진행 상황 그리고 그 결과까지 다른 채널에서는 보기 힘든 좀 놀라운 내용들을 위주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 아주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왼쪽 그림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점령지에다가 로켓포 공격을 한 표시입니다. 수도인 텔아비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전체 지구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려 7,500개 이상의 로켓을 쏘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더니 현재 남은 팔레스타인의 영토라고 하면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하마스라는 무장 세력이 지배하는 가자 지구와 파타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배하는 서한 지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진위를 따지자라고 하면은 성경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도록 하고요. 다들 그래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 중동의 화약고라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옛날부터 예루살렘을 두고 지금 피 튀기는 전쟁을 벌여온 두 나라는 이게 얼마나 쌓아댔으면 미사일 몇 방 쏘는 걸로는 거의 기사조차 안 될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테러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즈가 아닌 진짜 전면전이 돼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양측의 사상자만 거의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두 나라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 정치 조직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완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말이죠. 자,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미국과 서방 세계입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중동 입장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의 거의 영원한 우방인 이란, 그리고 레바논의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좀 둘 다 그만해라 라고 이 화해를 종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당히 복잡한 지정학적인 배경들이 등장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란의 정치적 상황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끌려간 22세의 여성 아미니가 의문사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대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히잡에 대한 반발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란도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유에 대한 개념도 더 명확해지고 그런 똑똑해진 청년들이 이제 민주화를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독재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좋아하는 솔루션, 베스트 넘버 원 뭡니까?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전쟁을 벌여서 청년을 사지로 내몰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인류 역사상 수천 번은 더 있던 그런 고전적 클리셰가 발동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핵무장의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거의 북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 최대 산유국급이에요. 그런데 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 다 썩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글로벌 유가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60불, 70불 가던 게 다시 또 90불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유가의 상승세를 누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서 야, 이란 너희 좀 봐줄게, 좀 핵이랑 우리 협상하자라는 말이 뒤로 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의 우방인 팔레스타인에서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떨어진 겁니다. 야, 이거 복잡하죠 진짜. 이대로라면 유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유가가 바로 5% 이상 급등을 했죠. 이렇게 되면 또 누가 손해를 보느냐? 자, 아직까지는 얘네겠죠? 자, 여기서 또 아주 웃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 공화당이 하마스의 공격에 갑자기 한국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야, 한국 니네 무슨 짓을 했냐? 이것도 들어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자, 9월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인질 5명 수감자를 막교환하면서 대략 60억 달러, 이 8조 원어치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동결을 해제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이게 어디 있었냐? 자, 대한민국 우리은행 금고에 있었던 게 바로 이 8조 원치의
석유 대금입니다. 이거를 결국에 스위스로 이체를 했거든요. 뭐 이란이 또 이걸 가져가면서 야 60억 달러에 몇 년치자 왜 안 주냐라는 국제 소송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일단 이건 둘째치고 지금 트럼프가 이걸 걸고 넘어졌어요. 야 이 바이든 네가 지금 이란한테 준 돈 60억 그걸로 지금 이 작전 펼친 거 아니냐, 이거 다 너 때문이다. 야 한국은 그 자금 왜 풀었냐. 아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도 뭐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 건데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낀 형국이 됐긴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죠. 잠깐 얘기가 샜는데, 자, 이번 사건으로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었던 메카시가 잘렸어요. 이 메카시는 공화당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11월에 예산안 협상안이 한 번 더 엎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내년 11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죠? 바로 미국 대선이라는 글로벌한 이벤트가 하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궁으로 빠뜨리고 싶은 그 세력,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뒤에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입장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국과 이란은 핵 합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엎어지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핵 항모를 출동을 시켰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야 씨야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누가 믿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또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란은 시아파 극단주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순위파니까 엄청나게 대립하는 구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이란과 사우디 역시 팔레스타인 자체는 지지한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중동의 공공의 적이거든요. 이 기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국가를 표시한 건데 뭐 거의 엿봅니다. 이 대부분의 중동과는 척을 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조금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까 나왔던 아이언돔이라는 방공 시스템인데요. 적어도 미사일이나 로켓을 요격하는 거예요. 대략 이번에도 90%를 요격했다고 하는 미국산 최첨단 무기인데, 이번에는 로켓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강력한 대공방어망이 뚫렸다 이런 약점을 노출했기도 해요. 근데 어쨌건 이 사우디도 주변국들의 테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거 누가 파냐? 미국이 팔고 있잖아요. 이제 사우디와 미국이 뒤로 얘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아이언돔 우리한테 팔아주는 대신 다시 우리 석유를 팔겠다. 야 바이든 형 서로 좀 서운했는데 이거 좀 풀자. 지금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뭐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때려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닥쳤던 개마냥 덩그라니 남겨진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폭격은 사우디와 바이든을 제외한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 게다가 이란의 현재 집권 세력,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현재 집권 세력에게까지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니 미국 공화당과 이란의 집권 세력은 알겠는데 야 이스라엘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쯤에서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배경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스라엘의 현재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인데요. 이분이 대략 1996년부터 2021년 동안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주물렀거든요. 자, 여기서 15년 동안 헤쳐먹었다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야, 고인물이니까 썩었겠네? 네, 그냥 썩어 빠졌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비리 혐의도 있고, 그 유력한 증인의 경비행기 사망 사건도 있고, 프랑스 사업가로 7만 달러짜리 뇌물을 받았다. 이게 웃긴 게요,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에다가 셀프 사면을 요청을 합니다. 거의 맛이 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 11월에 겨우겨우 당선이 됐어요. 전체 의석 120석 중 32석을 얻은 리쿠르당이 일당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기반이 지금 너무나도 약한 거죠. 거기다가 이 민심을 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2023년 7월 사법부를 칼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법부가 본인을 심판하냐 이러면서 진짜 어질어질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았었고 세계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일이긴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정권이 뒤집어진다. 심지어 바이든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법부는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흉흉했던 시기에 이 네타냐후한테 동아줄이 반짝하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한다? 네, 외부의 적을 만든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 이 CIA나 FBI급의 정보기관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번주에 무슨 보고를 올렸냐? 이스라엘을 타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과연 얘네가 진짜 몰랐을까? 알고도 무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조금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이 네타냐후는 좋은 빌미를 삼아서 아예 전면전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이에 하마스도 지지 않고 인질 방패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군사 전문가의 말들로는 뭐 크게 확전이 되지는 않을 거다, 국소전에서 그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걸 묵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긴 해요. 결국에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유가와 물가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12일 날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법 많이 내려왔어요.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4.1, 일반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6%로 예전보다 확실히 내려온 모습인데, 이게 또 다시 튈 수 있다는 점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 아주 큰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도 처음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왜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엄청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잖아요. 자,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국소전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이게 정말 커진다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전쟁까지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오바란 느낌도 들지만 분명히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웃고 있는 녀석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본인들 포지션에서 최대 이익을 얻는 그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